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의 이제 스케줄표를 작성하는 시점과 어떻게 아이들의 스케줄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이 언제쯤부터 이제 스스로 스케줄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이들마다 기관을 가는 그 시점이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이 딱 말씀드리기가 몇 세일 때 이걸 시작해야 돼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어느 기관을 갔을 때 아이가 이제 그 기관으로부터 어떤 거를 해 가야 되는 과제를 이제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를 부여받으면, 과제를 받으면 그거를 이제 해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무조건 습득해서 공부를 해서 얘 머릿속에 넣어야지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선생님께 뭔가의 과제를 받았고 그 과제를 이제 내가 충실히 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하는 게, 그리고 습관이 그것이 되는 게, 앞으로도 학교를 가더라도 이제 어떤 숙제를 부여받아도 이거는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숙제가 받아지는 것들은 사실 엄청 어려운 거를 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가면 뭐 악기 학원을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치원에서, 특히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한글을 습득할 때, 또는 이제 덧셈 뺄셈 한 자리 숫자들을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좀 보면 유치원 이런 기관에서 숙제를 조금씩 내주는 걸로 저희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을 때 엄마가 이제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거죠. 집마다 다들 가지고 있는 이제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와서 바로 시간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나, 또는 아니면 뭐 학원을 또 가야 된다 하면 학원을 다녀와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저녁밥을 먹기 전일 수도 있고, 또는 저녁밥을 먹고 난 후, 아니면 저녁밥을 먹고 나서도 조금 쉬었다가 또 자기 전에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집안에서의 생활 패턴을 한번 파악을 해서, 아이가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먼저 엄마가 찾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아이가 그것을 이제 받았을 때,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이제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아이가 정신이 이렇게 똑바르게 있을 때, 그때 이제 빨리 하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설사 못해 가더라도 다양한 시간을, 왜냐면 아이들은 이제 많은 것들로부터 유혹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많이 하기도 하고, TV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의 이제 유혹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해야 되는 거라는 거는 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는 시점은 아이한테 이제 조금 맡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간을 해봤다가 아이가 이제 엄마 오늘은 밥 먹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그때 시간도 한번 해보게 해주고, 그리고 또 놀다 보면은 시간이 또 계속 딜레이 돼서 또 자기 전에 해보고 싶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한 시간 패턴에 따라 해보고,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네가 했을 때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해내고 음, 해내면 좋은지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는데,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이 부여받은 과제를
하고 놀 것이냐, 아니면 다 놀고 나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는 부모님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알려주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놓고 노는 것과 이거를 하지 않고 이제 다 놀고 나서 하는 거랑은 이 과제에 대한 효율성과 그 결과치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 결과치뿐만 아니라 노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되면 그 시간을 아주 재밌게 놀지 못하고, 사실 내가 만약에 뭔가를 다 해냈고 논다 그러면은 아주 자유롭게 그 시간을 마음껏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 포인트는 그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다양하게 체험을 해보라는 것 자체가 놀 때조차도 이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제 이제 계속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엄청 이제 놀 때도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처음에, 그러니까 아기 때는 하나의 과제가 주어지면 이제 점점점 크면서 과제가 이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과제들 중에서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안 어려운 것도 있고 자기한테 쉬운 게 있고, 뭐 그거는 상대적으로 다 다른 거죠. 누구는 이게 쉬울 수 있고 누구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조차도 스스로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이거를 하고 잠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또 이제 했다가 이제 또 이제 자유롭게 이제 노는 시간을 가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큰 아이 같은 경우에, 사실 어릴 때 아이가 이제 제가 주는 대로 계속 다 잘 따라와서 제가 좀 많이 주긴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점점점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다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이제 줬더니 이제 약간 과부하가 걸린 듯한 느낌이 한 2학년 때쯤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이제는 이제 내가 조금 내려놔야 되는구나. 애가 이제 힘들구나. 라는 걸 느끼고, 아이한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 선택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집들 중에, 네가 꼭 도움되는 문제집이 어떤 거냐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픽한 걸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엄마들이 문제집을 살 때 문제집은 진짜 많잖아요. 수학 하나여도 출판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괜찮은 출판사들, 뭐 지금 탑뭐 위에 1, 2, 3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엄마들이 보셨을 때, 우리 아이의 레벨과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아니면 또 아이랑 같이 고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집을 이제 골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문제집이 어려우면, 만약에 풀었을 때 이제 좀 너무 어려우면 그 밑에 단계를 선택하기도 하고, 근데 그 문제집이 그냥 좀 약간 어려우면서도 적당하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양을 조금 조절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아이들을 너무 또 어려운 거를 계속하면 이거를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유연하게 해주는 거죠, 양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엄마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아이들 어릴 때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아기들 어릴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거기에 이제 왜냐면 몇 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에 이제 요일마다 하나씩 이제 생기는 그런 시점이 올 때는 그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위클리 다이어리가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얼른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클리 다이어리를 보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스케줄을 다 작성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 주마다 이거를 다 작성하는 거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한 주에는 이게 일단은 시즌 안에 보면 이제 학교 가는 시즌에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그 학교 타임테이블을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 타임테이블에서 또 보면 어떤 요일은 좀 힘든 날이 있고 어떤 요일은 좀 쉬운 날이 있고 그리고 그 레슨 있잖아요. 이게 학교 끝나고도 있는 레슨. 그러니까 그런 레슨이 있는 요일은 또 이제 얘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가 그거를 이제 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해야 되는 그 과제들 중에서 집에서 해야 되는 과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한국 수학을 꼭 하고 있어요. 그러고 국어 EBS 국어 하고 있고 그리고 EBS 뭐 과학이나 사회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논술도 하고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제학교를 다녀도 영어가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얘를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리딩도 하고 있고 이제 그래머도 하고 있고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이 과목들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과목은 더 쉽고 어떤 거는 더 뭐 어렵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스케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임테이블이 학교에서 이제 새로 이제 입학을 하게 새 학년이 리뉴가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타임테이블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런 스케줄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스케줄링을 하면 그게 꼭 다 똑 맞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이제 얘랑 바꾸고 싶어요. 뭐 얘랑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장에다가 이제 넘겨서 이렇게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또 다시 아이가 그 스케줄을 그 과목은 그대로지만 그 스케줄을 여기다가 다 나열하게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받아오는 그런 숙제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끝나지 않게 그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스스로가 이제 스케줄을 조정해서 어느 시간이 자기가 해놓으면 더 좋을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학교 숙제는 이제 주말에 좀 하는 편이에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 본인이 이제 숙제를 다 확인을 했을 때 그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평일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짬짬이 스케줄을 조절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게 계속 매일 습관화가 되면 그냥 이렇게 계획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나가면 사실 내가 그거를 해내고 나면 그 해냈다는 뿌듯함도 되게 많아요.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센을 이제 풀고 있는데 센은 좀 어려운 파트가 있잖아요. A, B, C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A 파트는 괜찮아요. 개념 정리니까. 그리고 B 파트 정도도 괜찮은데 C 파트가 가지면 뭐 한 장 어떨 때는 이제 한 장 반 뭐 요렇게 나오면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류는 그냥 뭐 A 파트나 B 파트를 뭐 하루에 2장씩 정도 하는 거를 괜찮아 했으면 C 파트 영역은 특히나 또 자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엄마 이거 한 장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양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 많은 양을 하루에 매일매일 많이 풀지는 않더라도 이 책이 한 권이 끝내지고 두 권이 끝내지고 계속 끝내지는 그런 것조차도 아이들이 되게 보람돼하고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뭔가를 해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물론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아이가 봤을 때 이제 승부욕이 강하고, 이제 좀, 학교에 가서도 자기가 이제 많이 아는 거를 알려주고 싶고, 뭐, 이렇게 되면 좀, 앞에 선행을 조금씩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복습 개념으로 집에서 하는 게, 근데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처음 듣는데 아예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조금 선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같이 엄마랑 한 번 듣고 학교 가서 또 한 번 듣고 와서 이제 학교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행은 해보니까 싸움이 엄청 많이 돼요. 저와.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모르는 걸 이제 나는 얘가 왜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내가 가르쳐 줄 때는 늘 이 생각은 하긴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얘는 계속 모른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얘는 이게 앞에 해줬으니까 이걸 또 알고 있겠지. 당연히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얘는 또 리셋됐을 거야. 또 리셋됐을 거야. 이렇게 좀 마음에 수양을 하면서 하다 보니 아이가 이제 자꾸 이제 설명을 듣고 하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습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오히려 더 먼저 이거를 보고 배워오는 상황이라. 근데 물어봤을 때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리터치해서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둘 다 그렇게 이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첫 번째 아이 거였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인이 자기의 스케줄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거조차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세컨더리 이게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본인의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아이들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이걸 되게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해봤더니 너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오랜 시간 뭐 시험 치기 전에 막 엄청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시험 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스케줄을 좀 잘 조정해서 미리 내가 나의 컨디션과 내 스타일을 알고 내가 스스로 좀 스케줄을 잘 짜놓으니까 시험 치는 당일날도 피곤하지 않게 이제 시험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컸었기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은 좀 내가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언제까지나 내가 도와줄 수는 없는, 내가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언젠가는 아이들 스스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것보다 이제 또 더 좋았던 아이디어가 있거나, 혹시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또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영상을 또 다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또 아직도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부분도 되게 감사할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